인민을 위한 고생을 자신의 본분으로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어가신 위민 헌신의 나날 속에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8월 7일 큰 물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를 찾으신 잊지 못할 날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대청리 인민들은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시며 큰 물이 지나간 흙탕길도 서슴없이 걸으시어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 뜨겁게 새겨한 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청리 일대가 너무너무 변모돼서 5년 전의 옛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5년 전인 2020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800여 동의 산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600여 정도의 논과 밭이 거의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6일 이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9일로 피해 복구 대책까지 다 쉬어주셔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온밤 꼬박 지셔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다음 날인 8월 7일 이른 아침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진창길에 치시어 우리 대청리를 찾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인민들은 당만을 바라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단 한순간이라도 낙심하게 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청사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이 분숙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때 대한 사랑의 조치들도 취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멋있게 지어주자고, 물에 잠겼던 800세대를 모두 헐고 사회주의 농촌의 본보기가 되게 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장원들 모두가 봄이고 겨울이고 이 논밭길을 걸을 때면 우리 원수님에 대한 사무친 그림으로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잊지 못할 그날 현지도를 마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험한 진창길을 한치 못 잊을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던 량용진 동무는 큰 물 피해를 입은 대청리 인민들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우리 원수님의 야전차를 또 밀어 올린 것은 백성으로서 너무도 응당한 일이건만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인민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간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며 온 대청리가 눈물의 바다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로부터 6일 후인 2020년 8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창건 75돌까지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부문별 과업과 방도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불과 수십일 만에 천지 개벽된 고향 마을을 환희와 눈물 속에 안아보며 대청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는 그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불행이란 말이 깃들 자리가 없으며 행복한 삶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리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매일 매시각 체감하며 오늘도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는 길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만장약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 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항일의 총성이 오늘도 울려오는 듯한 혁명전적기들을 편답하면서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조국 해방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항일혁명 승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항일대전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전구들을 답사하고 있는 전국 이호명 책임 해설 강사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이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부끼는 사령부 귀틀집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간고한 항일혁명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고푸르의 업적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유서 깊은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리들을 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조선 혁명의 영광찬란한 역사에 불멸의 생명력을 더해주시고 후세토록 강대하고 번영할 국가건설의 만년 기틀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숭고히 돌이켜보았습니다. 이어 답사인군 대원들은 사령부 귀틀집과 출판소, 항일유격대의 강철 같은 규율과 질서정연한 생활 면모를 보여주는 대원실을 비롯한 사저봉 미령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1936년 10월 3일 라손시의 청년동맹 초급 선전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은 손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를 답사했습니다. 손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42년 6월 사령부 직속 소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을 수경하셨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이 림시 비밀 근거지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비밀 근거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추치혁명 위협을 끝까지 계승완성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조국 해방 요돈돌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혁명전 동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으로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천고의 밀림 속에 출판소까지 차려놓고 혁명적인 출판물을 만들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항일의 선전 일꾼들의 투쟁 자료들을 보면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사상사업은 촛째가는 중대사라는 것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출판물들마다에는 리동백, 김용국, 그리고 림춘추, 최경화, 강미령 동지를 비롯한 우리 혁명의 첫 세대 선전 일꾼들의 피와 땀이 신배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등사기가 유일한 출판 설비인 것으로 해서 등사 원지가 없으면 출판물을 인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사 동지들은 등사원지가 떨어졌을 때 자체로 만든 도종칼을 가지고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나무판 한 개에 보통 100 내지 200자, 지어는 300자까지 글자를 새기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사 동지들은 자기들이 휴식하는 시간만큼 출판 선전물이 광범한 군중 속에 늦게 들어가게 되고 혁명투쟁에 그만큼 지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들이 쓰는 한자 한자의 글이 그대로 원수를 무찌르는 총탄이 되고 폭탄이 된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항일의 선전 일꾼들이 만들어낸 여러 출판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발간된 혁명적인 출판물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피 어린 노력이 깃든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표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언젠가 한 투사 동지가 며칠째 맨풀로만 끼니를 애우는 출판소 성원들을 보다 못해서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한 줌가량의 밀가루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투사 동지들은 그 귀중한 식량만조 풀을 쏘서 소책자의 표지를 씌웠습니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는 것을 자기의 더운 피로 조선혁명사에 또렷이 새겨진 항일의 선전 일꾼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며 참관자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결코 그 어떤 외부의 힘이나 지원이 아니라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한 것 있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로리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새로운 지방발전 전략 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자. 인민의 모든理想과 염원을 실현함에 청력을 기울이는 당중앙의 현명한 영도 밑에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드팀없는 실행을 위한 2025년의 대건설 투쟁이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뜻깊은 착공식들이 진행된 때로부터 5달 남짓한 기간에 새년도 시군 지방공업공장들과 시군 병원, 종합봉사소 걸조공사를 결속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내부공사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그 혼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새년도 그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데 맞게 지방공업공장 기술자 기능공 양성을 위한 2단계 기술전습 사업, 그 다음엔 원료림 전익 사업, 특히는 그 지방공업 공장들에 보낼 그 설비 제작 사업이 그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적 방도를 찾은 데 기초해서 현재 10여 종의 설비들이 계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서는 선진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지난해보다 수천 대나 더 많은 설비 제작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랑랑건재기술결에서는 설비 제작 연한도 짧고 정업원수도 적지만 자체의 힘과 기술을 부단히 증대시킨 결과 새로 일도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설비 제작에 참가한 공장들 가운데서 앞장선 단위들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물류생산 공정 확립에 필요한 설비들을 일식으로 제작해서 전국적인 보여주기를 진행한 이 단위에서는 이룩한 경험을 적극 살려서 100수십 대에 달하는 설비 제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에서 우리식의 식료설비 연구 제작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설비 제작 원가를 줄이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고 생산 능률이 높으면서 제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설비들을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당행 농축기를 비롯한 여러 종의 설비들을 설계하고 자체로 제작한 데 기초해서 이 국산화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했습니다. 수입 설비보다 매우 우월한 설비들을 만들었습니다. 식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 종의 설비들을 제작한 대학에서는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 밑에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적 특성을 갱신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낸 소식에 의하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9차 대회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웅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황해남도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농촌문화주택들을 일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치밀한 작전과 실속 있는 지도로 박력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건제품 생산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요구되는 건제품의 종류와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해서 사출 건제품과 벽돌 생산 기지를 새로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서 계획한 건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27가지 40군데 생산지표 중에 85%를 자체로 생산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타일 공장과 색기와
버더블로크를 전문 생산하는 건재 공장까지 또 세우면 90% 이상의 망 건재를 얼마든지 더해서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얼마 전에 황해남도에서 진행된 농촌 살림집 건설 건재 생산 기지들에 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촬영한 화면입니다. 지방의 원료 연료에 의한 벽돌 생산 공정과 또 설비는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마건재들을 생산하는 사출 생산 공정을 보고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신심을 더 느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자기 지역이 원료온천에 의한 마건건재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또 자기 자체의 힘으로 농촌 건설을 해나가려는 참가자들은 황해남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체득하면서 이곳 도에서처럼 자기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해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보다 활력 있게 밀고 나갈 결의들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철남 특파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원산시를 항구문화도시답게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원산시의 특성에 맞게 해안가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구획들을 설계 여부에 준해서 정리하거나 개건하고 또 록지와 화단 조성도 잘하는 등 도시미화 사업에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파 촬영가가 새로 일신된 송도원 지구와 해안지구를 비롯한 원산시 안의 고리들을 촬영했습니다. 도에서는 도로들의 면모가 달라지는 데 맞게 봉사망들과 공공건물, 시설물들을 개건 보수해서 도시의 현대적 미감을 살리는 것과 함께 원산시 도로시설관리소에 도로관리용 윤전기재들을 보장해주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태 환경과 보다 위생문화적이며 문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의 불장식을 위해서 내려온 손경 불장식연구소의 연구사들입니다. 도에서는 손경 불장식연구소 연구사들과의 연계 밑에 동룡산 지구와 도로 주변의 살림집들, 공공건물, 봉사망들의 건축 양상이 살아나게 백색과 원색의 조명 방식을 잘 배합해서 불장식을 함으로써 항구문화도시의 밤 풍경을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장평철 자강도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강계 염소목장에서 사덕등판의 방목지를 전개하고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서 고기 생산과 젖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은 자강도 특파기자 촬영가들이 18시경 해발 높이가 1360여 미터인 사덕등판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풀판 조건이 좋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 사덕등판의 축산 전망은 확고합니다. 목장에서는 사덕등판의 풀판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기초해서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염소방목을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증체열과 젖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산지대의 지리적 특성과 장마철 기후 조건에 맞게 수위방역 사업을 잘해서 폐사율을 극력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목장에서는 올해부터 우량 품종의 양방목도 시작해서 고기 생산을 위한 토대를 전망성 있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고기 생산을 위해서 우량 품종의 양을 이번에 사덕등판에서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거 우량 품종의 양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우량 품종의 양이 올해 3월과 4월에 새끼인데 무게가 거저 현재 40 내지 50kg. 염소 마리수와 젖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국 염소 목장들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에서 련 3년째 공동 순회 우승기를 수여받은 목장에서는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사덕등판의 풍부한 자연 풀판을 이용해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계속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펼친 지방진흥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애국열의를 최대로 분출시키면서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멘 앞바다에서 이일 밤 아프리카 피난민들을 태운 배가 강풍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배에 탔던 150여 명의 피난민들 중 68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예멘 당국은 지금 서아시아 적 나라들로 불법 이주하기 위한 아프리카 피난민들의 리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비극적인 사고들이 련발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랄리아의 동부 지역에서 폭설과 폭우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2일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북부 지역에서 할랭 존선의 영향으로 40cm의 눈이 내렸으며 이것은 1980년대 중엽 이래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됐습니다. 퀸슬랜드주의 여러 지역에서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폭설로 광활한 고원 지역들이 눈으로 뒤덮였으며 100여 대의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20대의 여성이 큰 물에 떠내려가는 등 145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여러 차례의 큰 물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뽀강호구의 삼각주 지역에서 3일 영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영권 현상의 특징은 정전과 달리 거대한 물기둥을 동반하는 공기 회리가 쌍을 이루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유럽에서는 해마다 500여 회 정도의 영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동부 누사땡가라주에 있는 레오토비 라끼라끼 화산이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2차례 분출했습니다. 화산재가 1만 8,000m의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습니다. 이 화산 주변에서는 최고급의 경보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분화구로부터 반경 6k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컴퓨터의 마우스나 건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근전도 검사 체계가 설치된 이 장치는 손목 근육 운동에 의해 생기는 전기적 신호를 컴퓨터 지령으로 전환시켜 해당한 동작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마우스나 건반에 비해 컴퓨터 조정 속도가 빠르고 각이한 형태의 컴퓨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8월에 들어와서 간축된 낮 최고 기온과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점차 약해지면서 2일부터 4일까지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11일까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은 일시 약화되고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일시적으로 무더위는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일부터 점차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가 다시 무더워지고 13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오면서 강화되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예견되는 날씨 변화에 맞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특히 농업 부문에선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해였으나 자강도와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삭주, 수풍, 개풍에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이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운율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동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